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었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분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한국 경제 정말 이 X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하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경기가 안 좋았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2020년 이후에 펼쳐질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우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부제를 설정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추가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 저 깍시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깍시는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정말 오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오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좀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 IMF가 10월에 다시 한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기존 전망치는 이 2.6%였는데 이번에는 2.0%로 무려 이 0.6%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도된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각각 0.6%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뒤 이를 지난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번에 0.6%포인트를 낮춰 전망한 겁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건 2012년에 0.9%포인트를 낮춰 잡은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게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뉴스 내용을 간략하게 보셨다면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2.8%에서 2.2%로 이 0.6% 역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점은 올해 전망이 2.0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2.2%로 그래도 0.2% 우상향 되긴 했네요. 그러면서 IMF가 말하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 주요 원인은 미중 무역 갈등 여파와 중국의 수익 감소 영향 때문이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깍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2017년 이 말부터 이슈화가 되면서 진행되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IMF가 말한 것처럼 경제 지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뒷장에서 추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뒷장에서 이 IMF의 경제 전망이 과거에는 어땠었는지도 뒷장에서 한번 보기로 할게요. 우리는 이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이 정말 정확한 소식인지 검증하고 또 검증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과거의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과거의 기사를 보고 IMF가 전망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기로 할게요. 우선 2005년의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 5%에서 올해는 이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네요. 그리고는 아래 기사를 보게 되면 일본을 제외하고 성장률이 2%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때도 2%,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보면 과거에도 2%,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2%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잿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물 경제의 양대축인 내수와 수출, 그 어느 것 하나도 똑부러진 해결사 노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이 해외 기관들의 이 시선은 더 차갑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2005년에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암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기사를 제가 이 초등학생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한번 보여주고 너 경제가, 한국 경제가 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아저씨 우리나라 경제 망해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2005년도가 아닌 2007년도의 기사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2007년도에는 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2007년도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4.3%도 높은 수치인데 4.4%로 상향 조정하였네요. 그리고 한은도 마찬가지고요. 한은은 무려 4.5%에 상향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IMF는 6월에 이 4.4%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이 IMF도 연간 선망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0.1%를 또 상향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초등학생에게 이 오른쪽의 기사 내용을 초등학생에게 보여주고 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는 열의 열은 아저씨 한국 경제는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2005년 좀 암울하게 전망치를 가져왔다면 2007년에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을 것을 앞서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이런 IMF의 전망 이후에 코스피의 흐름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이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성장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주가 지수는 2005년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고 전망을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폭등을 했었고요. 2007년에는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전망을 했지만 불과 3개월 이후에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나빠진다고 했는데 2005년 이후에 주가는 상향을 하고 왜 2007년 이후에 경제 지표는 좋다고 했는데 이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기관의 전망치는 이 미래를 전망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무역전쟁의 여파로 현재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면 그 상황을 가지고 미래에 그대로 반영해서 전망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치, 이 컨센서스는 이 현재를 가지고 그냥 미래를 단순히 예측해서 언제든지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깍씨가 보기에는 기관의 전망치를 우리는 이 참조만 해야 될 뿐 무조건적인 이 신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시 서론으로 와서 지금까지 왜 세계 경기가 안 좋게 흘러왔을까? 대략적으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부터 이 정점을 찍고 내려꽂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중국의 경우 이 2017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2018년부터 지표가 하향 조정되어서 꺾이게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공통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간세 전쟁을 일삼던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결국 글로벌 제조업 지표의 부진한 흐름을 전개하도록 만들었고 무역량 감소와 신규 수주 감소를 이끌게 되고요. 기업들이 이런 싸움 국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투자를 줄이게 되니까
경기는 위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역전쟁 여파, 그리고 그 수익 감소, 중국의 수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야, 이렇게 IMF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깍씨가 중국의 실질 수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지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IMF가 말한 것처럼 2018년쯤 이 무역전쟁 이슈가 몰아치고 이 실질 수입이 2018년 후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약 한 8% 정도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2%로 말 그대로 지금 내리꽂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입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국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면 IMF 전망은 그냥 이런 마이너스 2%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저깍씨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 2018년 이후 지속된 이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고요. 이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도 갑작스레 수입과 수출이 이렇게 꺾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꺾이게 나타나는데 한국만 좋아질 수가 있다?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겠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표는 전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이고, 이런 지표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산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그리기보다는 이 숲을 그릴 줄 아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2020년 이제 무역 분쟁의 격화 분위기가 나름 좀 완화되었고, 전 세계적인 이 미국이 긴축도 이제 종료가 되었고,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고,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 확대가 시작되는 국면이고, 과거의 이 시점과는 이 좀 다른 분위기가 그려지고 있는 모습인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인데 더 이상 이 지표들의 부진이 더 이어져서 말 그대로 한국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 일부 사람들의 말대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경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면서 움직여왔고, 이 위축과 회복, 이런 식으로 반복의 사이클로 나타나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2019년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통화량 증가율은 곧 경제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설비 투자 증가율도 올해 성장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지만 어느새 회복으로 많이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무역 분쟁의 분위기가 이제 격화해서 완화로 바뀌는 국면에서 이런 설비 투자나 이 통화량 증가율의 반등과 함께 우리 경제는 앞으로 더 내려가게 될까요? 아니면 회복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는 빼먹을 수가 없겠죠. 저깍씨도 중국 좋아서 이렇게 중국 지표를 자주 들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인구 깡패에다가 경제 지표를 좌지우지하는 이 변수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키는 중국의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이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 수출입이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보호무역 실현과 간세로 이 분위기가 개판이 되었지만, 언제든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거나 또다시 이 상황과 반대로 호조를 띠게 된다면 주춤했던 지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무역전쟁이 완화되거나, 혹은 달러가 약세가 실현이 되거나, 혹은 투자 자본이 중국에 다시 쏠리게 되면, 중국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수출이 다시 회복을 그리게 되고, 경제지표는 덩달아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쉽게도 이런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그것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너 중국으로 가라 짱깨니 하실 수 있지만 경제 지표가 이 상황을 모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깍시의 정리 노트인데요. IMF의 전망치는 그냥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그 상황을 막 조합해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그거는 나빠질지 좋아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이 지표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지속된 경기 침체 구간은 제조업 지수나 이 수입 수출이나 꺾이게 되었고 이는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미국 선진국 신흥국 너나 할 것 없이 경기 지표는 안 좋게 흘러왔다. 회복과 수축의 국면에 이 더 이상 2017년, 2018년 초부터 나빠진 이 경기 침체가 더 이상 앞으로 더 나빠지기가 쉬울까 아니면 회복하기가 쉬울까. 그리고 통화량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향되는 추세이고 설비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회복이 나타내고 있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장기 갈등은 이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 속에서 중국의 수출입 회복은 한국 경제의 이 반등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뭔가 당연히 좋은 대책을 들고 와서 노력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깍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정말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깍시는 항상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항상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